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의 흐름대로 우선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선 첫 번째, 제가 대출 문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대출 문의를 해서 우선은 사이트 같은 데에 대출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출을 다른 데서 받았었고, 그 후에 연락이 온 업체 중에 이제 농협이라는 데서 연락이 왔었고요. 우선 대출 문의를 했다. 1. 대출 문의를 했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다. 신용정보상 신용정보를 조회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상 문자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자 발송을 했는데 저에게 이제 그 문자 번호를 이제 승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승인 문자 있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코인에서도 그 승인 문자로 알려주면 그걸로 이제 많은 그 해킹을 해간대요. 많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승인 문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보내주면 안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으나 그때 핸드폰 발급을 받은 걸로 추정됩니다. 네, 왜냐면 그때 이제 요청했던 곳이 이제 LG유플러스였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틀 후에 바로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담당자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담당자랑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았고 다른 사람이 받고, 그래서 왜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이상해서 제가 바로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분실 신고를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제가 한 조치,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라는 걸로 신용카드를 분실신고를 했었죠. 근데 당연히 분실신고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재발급을 받죠. 신용카드를 분실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재발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당연히 재발급 안내를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 게 이거예요. 통신요금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얘네들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은 카드에 연계돼서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카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카드에 여러 차례, 하나카드를 되게 여러 차례 신고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자기네들 지침이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침이다 라는 얘기 되게 중요하죠. 내가 동의하지 않은 지침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 지침이니까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로 인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라고 분명히 카드사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2달 후 카드가 청구됐죠. 그것도 바뀐 카드 번호로.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로 제가 했던 건 우선 경찰서에 방문을 먼저 했어요.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관련 서류를 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내가 어떤 부분을 사기를 당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저는 통신사를 갔습니다. 통신사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다시 떼었죠. 내 신분증을 가져갔더니 내가 전혀 모르는 번호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사용 내역과 사용 요금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그 근거로 저는 경찰서에 업무를 하게 됩니다. 통신사에 제가 가서 서류를 다 띈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그걸 관계로 인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한 거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저에게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바로 승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보이스피싱에 의심된다라고 신용카드를 신고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통신건에 대해서 자동 청구가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통신사가 마음대로 나는 보이스피싱에 당했을지 모른다라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법 조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떤 부분들이 얘네들이 절차와 이런 것들을 어겼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도 어떤 것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잘못을 한 부분,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을 잘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번째,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 방안은 찾지 못했어요, 결국은. 왜냐면 여러분 신용카드를 결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신용불량 등재가 되잖아요. 저는 신용불량 등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달에는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민원을 하나카드에만 넣은 게 아니고요. 금융감독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이런 데도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그 국민청원에 넣어도 다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첩이 되더라고요. 하나카드랑 계속 통화를 하던 중에서 그 다음 달 결제 금액도 거의 200만원 이상이 더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한 달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한 달간 유예를 해주는 기간 동안 저는 무슨 방안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신용카드를 제가 핸드폰 통신 요금에 대해서 저는 고지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민원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저는 첫 번째 희망을 걸었죠. 그런데 그때 해결된 건 전혀 없었고 1개월 지연해 준 것도 제가 강력하게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1개월 지연을 해줬던 건데 어쨌든 신용카드 결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달에 다시 1개월간 유예된 신용카드를 또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러고 나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가 지나서 경찰서라고 해서 전화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제가 사기죄로 고소가 됐대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그런 전화가 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 또 보이스피싱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우습게 받았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였냐? 내용을 들어보니 저를 경주에 있는 그 경찰서에서 저를 신고를 했잖아요. 제가 신고당한 건 그거예요.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건 제가 어떤 걸 렌탈을 했는데 그 렌탈 요금을 이체를 신용카드로 한 거죠. 근데 저는 신용카드를 뭘 했죠? 분실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결제 대금이 나가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때 이제 현대라는 기업을 통한 렌탈 업체였거든요. 현대 쪽에서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렌탈을 해놓고 단 한 번도 돈을 안 냈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죄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그 경주에 있는 경찰서와 얘기를 했죠. 경주까지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제가 당시에 이제 서대문에 있었으니까 서대문 쪽으로 이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첩을 해주는 건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해요. 내가 정말 범죄자인 경우는 이첩을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범행 동기나 이런 게 없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현장 조사를 다 해보니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았대요. 그 경찰이 이야기하기. 그래서 저는 서대문 경찰서에 이첩이 돼서 서대문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저의 형사 고소건은 당연히 저는 무혐의였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거 당연한 거지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경찰도 저의 그런 어떤 안타까운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저의 형사 고소건은 무혐의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하나의 사실을 더 알았죠. 핸드폰 요금만 사용한 게 아니구나. 그때 청구된 2달치 요금과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제가 핸드폰 요금도 그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던 것도 당연히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결제 금액을 그때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은 더 이상 저에게 청구가 되지는 물론 청구가 됐겠죠. 그렇지만 저는 신용카드에서 결제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연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는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서대문 경찰서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지한 렌탈건에 대해서 인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렌탈 업체를 고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서대문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렌탈 업체가 피해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 내 신분증이랑 내 핸드폰, 그쵸? 제 명의로 발급받은 핸드폰으로 렌탈을 했기 때문에 그 렌탈 업체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렌탈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적인 자문을 구해야 됐죠.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렌탈 업체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저는 그러면서 시간이 차일피일 지나고 며칠이 지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첫 번째 제가 신고했던 것이 부천 경찰서란 말이죠. 그래서 부천 쪽에 경찰서에 가서 핸드폰 요금만 발급받아진 게 아니라 핸드폰 발급받은 거를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렌탈이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서에서 오게 돼요. 근데 그 1개월 정도 또 지나서 제 통장,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저 사회초년생 때부터 사용했던 국민은행 건으로 여러 개의 렌탈 금액에서 돈이 나가던 거를 나중에나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때 확인된 렌탈 업체에서 돈이 나갔던 업체가 한 4군데인가 됐던 것 같아요. 4군데 업체에서 이제 뭐 10,000원, 뭐 20,000원, 뭐 30,000원 뭐 이런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쪽 통장에다만 돈을 넣어놓으면 이상하게 돈이 잔고가 다 없어지는 걸 보고 확인을 해보니 그런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렌탈 업체에서는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안 한 거예요. 돈들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은행에 방문을 해서 제가 이제 신용카드를 한번 불시 신고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재발급을 받았는데 다시 연계가 됐잖아요. 그때의 그 무서움으로 통장을 아예 말소시켜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도 카드를 말소를 시키고 재발급을 받았으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통장도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돈들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 렌탈 업체들을 다 확인을 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오래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제가 본인인 거를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발급받지 않은 다른 핸드폰 번호가 제가 돼버렸잖아요. 그 렌탈 업체에서 저는. 그리고 주소지도 다른 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렌탈 업체들이 큰 회사지만 그 회사의 자회사들이나 뭐 인터넷 뭐 쪽에 별개, 그러니까 회사가 다 달랐어요. 예를 들면 SK라는 렌탈 업체에서 돈이 나가지만 그 SK라는 렌탈 업체가 다른 쪽에 외주를 줘서 그 렌탈 업체가 인터넷을 다른 업체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받아서 그 확인까지 다 하고 그쪽까지 다 전화를 해보니 대부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저의 아이디나 이런 것도 다시 제 원래 있는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아서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거를 바꾸는 과정으로 다 해야 되더라고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를 확인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들이 이 각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다 어려웠던 점들인 것 같아요.